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3세대로 진한 미니 쿠퍼인데요. 다른 모델들은 엔진의 다운사이징을 이뤄내고 있지만 현재 이 쿠퍼 S는 오히려 엔진 배기량을 키웠습니다. 물론 성능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과연 어떤 재미들을 선보여 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기본적인 미니만의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니 매니아가 아니라면 2세대에서 3세대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언뜻 길거리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우선 램프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급 모델 최초의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소형차에서 이만큼의 가격을 갖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동급 최초라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릴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어 있죠. 또한 쿠퍼 S 같은 경우 범퍼 하단 쪽에 구성이 다릅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멋을 보여주는 점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측면부는 정말 차이를 찾기 힘든데요. 그래도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알로이 휠은 17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던롭의 스포츠 맥스 시리즈를 타이어로 사용하죠. 네, 205, 45, 17. 네, 뭐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후면부도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뭐 램프에서 소소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반면 하단 쪽에 변화가 조금 더 파격적입니다. 어쨌든 기존 모델 대비 어떤 완성도 부분에서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 또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노력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미니 쿠퍼 3세대가 갖는 디자인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스티어링 휠에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버튼 구성이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사라졌네요. 패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네, 계기판도 디자인이 달라졌고요. 무엇보다 하단에 있는 이 패널의 해상도가 상당해 보입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가 좋네요. 또한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기 위한 패널이 이렇게 돌출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표출되는 정보도 뭐 다양하고 좋은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너무 바닥으로 향해 있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뭐 패널 사이즈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일 텐데 전방 시야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본닛을 보게 되는 이런 아쉬움을 보이게 되네요. 좀 BMW 모델처럼 그냥 윈도우에 쏴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센터 페시아 상단에 위치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패널 상당히 깔끔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컬러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한 이 주변부에 조명을 넣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때마다 다른 조명을 뿌려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유치한 발상인데요. 그래도 미니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물론 뭐 오너들이 유치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면 이 중앙부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해서 좀 돌리다 보면 위쪽이 패널 사이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뭐 나눠서 돌리면 되겠죠. 그 밖에 버튼들은 마음에 들고요. 토글 스위치가 아주 좀 멋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 DSC 작동 버튼도 이쪽에 조그맣게 버튼으로 달아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주 쓰라고 이렇게 좀 쓰기 쉽게 해놔서 상당히 좀 좋고요.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스위치를 여기다 마련을 해놨네요. 주석에서 심심하면 몇 번씩 이렇게 작동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위치한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미니에서 보기 힘들었던 아이템인데 장착이 됨으로써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네요.
그 밖에 시트도 뭐 구성적인 면에서 큰 아쉬움은 없고요. 단지 이제 쿠퍼 S가 좀 단단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약점은 있지만 뭐 기본형 모델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겠죠. 네, 어떤 뭐 시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쉬움이 있다면 2열 공간인데요. 역시나 2열에 사람을 태우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 경우에는 상당히 이 시트 포지션을 타이트하게 잡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에 레그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분들께서 시트 포지션을 잡으면 뒷좌석에는 뭐 사람이 타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공간적인 아쉬움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 정도가 탔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족한 트렁크 공간을 메우는 역할로서 2열 시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뭐 물론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시트 폴드를 통해서 부가적인 공간을 만들 때 매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어쨌든 실내 부분에서 신경을 다소 많이 쓴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세대 미니 쿠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미니 쿠퍼 S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주행 안전장치를 임시적으로 해제를 시키고요. 변속기는 네, S 모드, 또한 주행 모드 역시 스포츠에다 설정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만 있었는데 현재는 에코 모드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어쨌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힘, 뭐 사실 이전 세대 모델의 달리기 성능 역시 뛰어났기 때문에 현재 모델에서 뭔가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기존 모델 역시 뭐 출력이 정말 출중했었죠. 현재 모델은 2리터의 배기량을 갖고 있고 터보차저를 통해서 부가적인 성능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192마력, 최대 토크는 28.6kg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기에서의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구동 손실률 부분에선 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 변속기 쪽을 한번 또 보자면 네,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반응성 부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처럼 가속이 진행되고 있다가 쉬프트업, 또한 코너를 맞이하면서 쉬프트 다운,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네, 충분히 뭐 메리트 있는 이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뭐 듀얼 클러치 부럽지 않은 그런 성능의 이점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현재 자동 변속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뭐 최근에는 듀얼 클러치보다 자동 변속기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메인터넌스에 대한 이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기 때문이죠. 네, 또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느껴지는 어떤 차량의 반응, 네, 다분히 뭐 미니다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도 그렇고 어떤 차량의 움직임, 뭐 예나 지금이나 미니만의 이런 뭐 독창적인 이런 주행 감각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충분히 뭐 즐겨 찾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매니아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서스펜션의 세팅을 보자면 아무래도 조금 간단한 느낌이 강한데요. 아무래도 뭐 쿠퍼 S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줄 수 있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상적인 그런 세팅은 아닙니다. 쇼크가 들어왔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운전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매니아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실 것 같지만 보편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승차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현재 네, 한 6시간 정도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허리가 좀 아픕니다.
네, 이런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행인 것은 기본형 모델의 경우는 네, 이보다 승차감이 낮습니다. 사실 해외판의 경우는 댐핑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는데 국내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현재 미니의 어떤 이 쿠퍼 S의 가격 자체가 아주 싼 편은 아니니까요. 이번 모델의 변화가 되는 부분, 사실 뭐 파워트레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뭐 2리터를 올린 것다운 이런 성능을 체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속기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했지만, 네, 어떤 그 출력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바라본다면 차라리 기존의 그 1.6L 엔진을 유지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동차세를 조금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다지 뭐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기존 엔진에 부스트를 살짝 올려서 출력을 조금 더 끌어내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동력도 한번 살펴볼까요? 강하게 페달에 압박이 들어갔을 때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뭐 차가 작다는 것도 그런 문제를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래도 제동 밸런스가 그냥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이제 와이딩 로드 등을 주행하고 있을 때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단 브레이크를 밟을 때 특히나 타이트하게 최대한 속도를 끌고 가서 밟을 때는 조금 겁이 난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처럼 네. 그리고 코너를 들어가야 될 때 조금 네, 제동력에 대한 사실 제동력 자체는 좋습니다.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속 100km 정도에서 네, 정지를 하는데 30m대 후반 정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었는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 성능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제동 밸런스가 깨진다는 점, 특히나 이제 고속 주행을 하다가 밟거나 했을 때 네, 이때 불안불안한 요소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밖에 운동 성능.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차량의 특성, 운동 특성을 본다면 당연히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코너를 빠르게 들어가거나 했을 때 후반에 리어가 흐르는 점을 조금 느낄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코너링 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좋습니다. 뭐 해치백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진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스피드 레인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을 때 느껴지는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가속 페달의 전기를 억제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보강을 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가 작고 또한 뭐 강성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느낌은 아무래도 이제 마니아 분들께서도 네, 그다지 뭐 선호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어쨌든 재미있는 차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빠르기를 논하기에는 약간의 한계를 갖게 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스포츠 모드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요. 이때는 오버부스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물론 지속적으로 토크를 키워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28.6kgm의 토크에서 30.6kgm의 토크로 일시적으로 수치가 변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고속도로에 올라서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고도차가 있는 구간에서 16.5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1리터도요. 또한 80km 정도를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리터당 한 20km 전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 시내 주행을 할 때 리터당 11에서 12 정도를 보여주게 되니까 제조사 발표 수치와 실질적인 연비 간의 어떤 뭐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로서는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연비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미니 쿠퍼 S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재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탁월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승차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끄럽죠. 때문에 음악 감상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물론 이런 점들이 약점이 되긴 하지만 이 차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성격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골프 GTI하고 비교를 한다라면 당연히 달리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요소에서는 GTI가 앞서지만 GTI가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아기자기함, 이런 점들을 두루 살려내면서도 정말 운전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짜릿함을 가져갔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바로 미니가 갖는, 또한 쿠퍼 S가 갖는 최고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리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가속 페달을 적극적으로 밟아서 소위 말해서 조금 쏘게 되면 연비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밥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만난 미니 쿠퍼 S. 역시 운전 재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고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셋업을 갖췄다는 것 역시 좋고요. 특히나 이 버튼류의 변화가 좀 마음에 듭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대신 이런 구성도 좋은데요.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 일단 뭐 고속주행 안정감을 비롯해서 제동 밸런스 쪽이 사실 아쉬운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만회시킬 수 있다라면 조금 더 많은 소비자분들, 매니아분들께서 쿠퍼 S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키우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성능적인 면으로 본다라면 골프 GTI 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골프 GTI 한번 앉아보시면 휑하죠. 반면 정말 이 아기자기한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또한 운전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도로 위를 잘 달리는 패션 아이콘 미니 쿠퍼 S를 만나봤습니다.